반려동물, 어느덧 우리에게 매우 가깝고 친숙한 존재가 되었죠. 맞습니다. 2019년도 기준 국내 4가구 중 1가구의 비율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지금 당장 밖을 나서더라도 심심치 않게 반려동물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매너, 패티켓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철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개물림 사고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고, 공원 등 반려견들의 산책 장소에 널린 배설물로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실정인데요. 외출 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 반려동물 에티켓 준수는 물론 관련 법 개정까지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동물보호법에 정해진 반려견 안전수칙을 위반한 개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페파라치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페파라치요? 파파라치에서 나온 신조어인 것 같은데요. 도서 정가제 위반 시에는 이를 신고하는 책파라치가 있고,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을 감시하는 람파라치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았는데 이제 페파라치라는 말도 나왔나 보네요.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모든 신조어의 근원이 되는 파파라치는 무슨 뜻이죠? 각종 신고 포상금의 모태가 되는 파파라치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0년대 이탈리아의 영화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가 만든 영화에서였습니다. 달콤한 인생, 라 돌체 비타라는 영화의 등장인물인 신문사 카메라맨의 이름에서 유래하는데요. 이탈리아어로 파리처럼 맹맹거리며 달려드는 벌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김 변호사님께서는 영화나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가 봅니다. 최근에 관련 글을 쓰는 작가로도 데뷔하셨다고 들었어요. 거창하게 작가라고 하기에는 뭐하고요. 다음 브런치에 제 이름을 걸고 대중음악 속 법률 이야기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페파라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래 페파라치 제도의 명칭이 개파라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파라치 어감이 이상해서 페파라치로 변경하였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명칭에 개가 들어가면 좀 어감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칭에 개가 들어가서 좋은 것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죠. 아, 그런 게 있나요? 요즘 사람들이 개이득이라는 말도 많이 쓰던데요. 크게 이익을 얻는 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일하는 물건을 샀는데 개이득이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아, 저도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꼭 써먹어야겠습니다. 개파라치에서 페파라치로 그 명칭이 변경된 제도가 지난 2018년도에 동물보호법에 신설되도록 개정이 되었으나 관련 제도와 법령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 법 시행 하루 앞두고 점점 미뤄지다가 결국 불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반려견 안전수칙을 위반한 개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당시 개를 기르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당시에도 신고 포상제를 둘러싸고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와 비반려인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는 등 현장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었고요. 특히 신고 과정에서 안전수칙 위반을 범한 견주에 대하여 사진 촬영은 초상권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또 견주의 주소나 휴대폰 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보해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불거졌었던 거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신고 포상제가 실제로는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시민들 사이에 서로 신고하고 벌금 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자발적인 법 준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부터라도 조심하셔서 공공장소 외출 시에 목줄, 입마개 착용,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 등을 철저히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또 놀이터 등에서 외출할 때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동물보호법상으로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견주에 대해서는
1차로는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려인들이 산책이나 바깥 외출 시에 반려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문제도 또 심각하죠. 예, 맞습니다. 저도 길을 가다가 바닥에 소라 달팽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신기해서 가까이 가보면 개똥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똥 밟는 것을 피하려고 하이힐을 신고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일이요? 예, 하이힐, 양산, 향수 등은 모두 프랑스에서 유래됐는데요. 베르사유 궁전과 같은 근대 프랑스 건물에서는 당시 기술적인 이유로 2층 이상의 층에서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층에서 볼일을 보고는 창문 밖으로 오물을 막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에 뒤집어 쓰는 일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양산과 창이 넓은 모자가 유행했고, 또 오물을 밟지 않으려고 하이힐을 신었다고 합니다. 또한 심한 오물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향수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공원 등에서 반려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견주에 대해서는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소변의 경우에서는 의자 위에 싸놓고 치우지 않는 것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반려인들께서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을 매는 것은 기본이고, 또 배변 봉투를 꼭 소지하셔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으로 동물과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에 동참해 주실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패티캣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시청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구독 꾹!